안녕하세요. 정훈 아빠입니다. 드디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에도 따뜻한 봄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코로나 및 중국 무역 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말 악재가 계속돼서 2년 전보다 건축비가 40% 이상이 상승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2년 전에는 뭐 상가주택 한 500만 원 선이면 됐었는데 지금은 800만 원, 900만 원 선입니다. 평당.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죠. 예. 2년 전에 건축하신 분들은 정말 돈 엄청 버신 거예요. 그때도 비싸다고 해서 고민들 많이 하셨는데 그때 건축하신 분들은 진짜 엄청난 지금 이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건축비만 오른 게 아니고 이자까지 너무 많이 올랐죠. 대출도 또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건축 경기가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설계하다가 중단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공사를 포기하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허가까지 다 받아놓고 시공사 견적을 받아봤더니 금액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오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도 팔아버리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그냥 연기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 사무소하고 시공사가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컨설팅이니까 CM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일거리가 있는데 건축사 사무소하고 시공사들은 요즘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비가 그럼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지를 않고 있어요. 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건축비가 내려가야지 뭘 또 할 텐데 뭐 인건비가 다 이미 올라 버린 상태니까 재료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이 인건비 오른 거에 대해서 커버가 안 되니까 뭐 이거 찔끔 내려가는 게 오른 거는 뭐 40% 올랐는데 재료가 뭐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철근 레미콘이라든지 뭐 기타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찔끔 떨어집니다. 찔끔. 그래서 공사비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모험이다 지금 건축하는 거는. 근데 또 제가 2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 공사하는 거는 위험하다. 공사비가 너무 올랐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40%까지 오를 줄 저도 몰랐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사해도 됩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나마 지금 봄이라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 4, 5월 되면 또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그러면 또 자재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겠죠. 인건비는 뭐 이미 많이 올라서 안 오르겠지만 자재비는 또 올라간단 말이죠. 수요와 공급의 이 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또 오를 수가 있어요. 자재비가. 그렇게 되면 또 지금도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내려가지도 않는데 계속 또 오르고 있으니까 올라갈지도 모르고 내려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이자 부담만 땅 대출 받은 이자만 계속 내고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건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진짜 울며 겨자 먹으면서 진짜 공사를 진행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공사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싼 업체, 제일 저렴하게 낸 시공사와 계약을 하셔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시공사들이 워낙 일이 없으니까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으로 저렴하게 막 덤핑 수주를 합니다. 덤핑 수주를 해서 건축주님이 좀 아무것도 모르고 좀 착하시고 물렁하신 분이면 과도한 추가비를 요청하거나 설계 변경을 요청을 해서 자기네들 이윤을 다 빼갑니다. 아주 되게 위험한 거죠. 이제 건축주님들이 그것도 모르고 싸다고 해서 그냥 그분들이 무조건 이 돈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계약을 툭 찍는데 그 도장을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지옥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돈에 어떻게 합니까? 남들도 다 못하는 금액에 어떻게 합니까?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똑같은데 싼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싼 게 비지떡입니다. 근데 건축주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싸다고 하고 그분들이 그 금액에 할 수 있다. 보증도 쓰겠다. 다 할 수 있다. 똑같이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있어서 그 돈 갖고 먼저 풀어서 공사를 하고 자재를 이미 다 수급을 해놨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뻥을 쳐가면서 공사를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쓴 다음부터는 얘기가 틀려져요. 뭐 어쩌다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기성을 좀 빨리 달라 자꾸 얘기를 하고 돈이 부족하다 뭐 저쪽 현장에서 돈이 안 나왔다 대출이 안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돈을 뽑아먹고 또 공사 중에는 뭐가 이거는 빠져있다 요거 바꿔야 된다 설계가 잘못됐다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건축주를 싹 꼬드겨 가지고 추가 비용을 많이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공사가 이윤이 생기게, 적자가 예상되는 현장으로 계약을 해서 나중에 이윤을 발생되게 하는 이런 기술들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잡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시공사를 가려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가르쳐 드린 대로 시공사 견적 시 받아야 할 서류들을 다 받으셔서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셔서 어느 정도 안정된 회사하고 시공사 계약을 해야 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회사가 좀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서류를 비교해서 좋은 시공사를 가려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좋은 시공사들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알아봐도 난 견적 받을 데도 없다. 솔직히 뭐 아는 사람 뒤져봐도 뭐 다 동네 아저씨들밖에 없고 고만고만해서 솔직히 두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뭐 이걸 어떻게 찾느냐? 그럼 좋은 시공사들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찾느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것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시공사를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설계 건축사 사무소 선정할 때는 뭐 공사비에서 뭐 얼마 설계비가 안 되니까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시공사는 공사비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공사 준비를 잘해도 건축주님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시고 국가 고시공 하시듯이 하셨어도 시공사를 잘못 선정하시게 되면 크게 낭패를 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너무 싼 업체 그리고 뭐 지인들 아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대부분 건축주님들이 세 가지 루트로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데요. 보통 첫 번째로 아시는 분, 친구, 친인척 다 수소문해서 소개를 받아서 시공사 견적을 받습니다. 이거 아주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잘해야 본전입니다. 잘못하면 그분하고 관계가 매우 좋지 못한데 이거 뭐 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짜리 뭐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몇 억, 몇십억, 몇백억 되는 그런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한테 맡겼다? 이거 공사 과정 중에 엄청난 분쟁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분하고 계속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나중에는 폭발해서 그분하고 절교하고 완전 인연 끊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아시는 분, 친구, 친인척 이런 분들하고 관계되신 분들하고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소개시켜 주더라도 아예 관여 안 하는 조건으로 그 시공사를 소개받으시는 게 좋지, 소개받으신 다음에 그분하고 또 계속 연관을 지시면 안 돼요. 그냥 소개를 받았다 그러면 아예 그분은 그냥 소개만 해준 거고 절대 관여시키고 나중에 전화도 그분한테 하지 마시고 그냥 공사에 대해서 아예 안 물어보실 거면 소개를 받으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아시는 분, 친구, 친인척 이런 분들한테는 절대 소개해달라는 얘기도 하지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님한테 소개를 받으시거나 그리고 건축상을 받은 시공사들을 소개받아서 견적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시공사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좋은 시공사, 착한 시공사, 가성비 좋은 시공사, 저렴한 시공사, 분쟁 없는 시공사 뭐 이런 검색어를 치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다 홍보에 홍보, 그리고 뭐 그만큼 돈이 들어갔겠죠. 뭐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뻥치시고 그런데 홈페이지나 이런 거 하시거나 광고 막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비교 분석하시다 보면 실력 좋으신 시공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시공비가 좀 높아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광고기 때문에 시공사 기술력을 판단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그런 데는 이렇게 뭐 인터넷 검색, 그리고 건축사 소개, 뭐 그리고 건축상 받은 시공사 이런 분들은 네임밸류가 있어서 작은 공사는 안 하고 큰 공사만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받기 좀 어렵고요. 견적을 받으시더라도 공사비가 조금 더 높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로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직접 건축주님이
준공되어진 건물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경우에 그 시공사를 찾아서 견적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건물이기에 시공도 마음에 들겠죠. 그 시공사가 건축을 한 거니까, 그 건물을 시공사가 건축을 한 거니까 내 마음에 들면 그 시공사가 이렇게 비슷하게 건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건축하신 건축주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연락처 받아가지고 시공사한테 견적을 의뢰하시면 조금 저렴하게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사항은 그 외관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은 되게 멋있게 잘 지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시공사하고 건축주하고 엄청 분쟁이 휩싸이고 추가 비용도 많이 발생돼서 우여곡절 많이 겪으면서 겨우겨우 준공을 본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의 경우 그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님한테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루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고요. 요 세 번째는 아주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시공사는 앞으로도 공사했을 때 마음에 들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 루트 중에 세 번째, 직접 준공된 건물을 보고 이렇게 시공사 선정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으러 가셔야 되는데, 임장이라고 하죠. 임장. 보통 임장이라고 해서 가는데, 그 내가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을 하루 날 잡아서 가시는 거예요. 뭐 상가를 짓는다 그러면 신도시 같은 데 가면 상가들 많습니다. 신도시 메인 도로 상가 부지에 가시게 되면 건물들이 아주 예쁜 건물들이 많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시고 찾으시거나, 그리고 뭐 상가주택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상가주택지, 요즘에 뭐 신도시들 많죠. 수도권에 엄청 많으니까 뭐 지방에 계시더라도 수도권 올라오셔서 상가주택지를 한 바퀴 도시면 아주 마음에 드는 건물들을, 예쁜 건물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 보시면 법으로 요즘에 머릿돌이라고 준공 현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공사 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공사 명을 메모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건물의 4층, 최상층, 상가주택인 경우 최상층에는 주인 세대가 살아요. 그래서 그 주인 세대에 띵동해서 소개를 받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뭐 주인이 안 산다 그러면 그 세입자한테 건물 너무 예쁘게 잘 져서 내 마음에 쏙 드는데 저도 이 시공사한테 시공을 좀 의뢰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수 있겠냐, 건물주 연락처 좀 받아볼 수 있겠냐 라고 하시면 아마 대부분 가르쳐 줍니다. 아니면 1층 상가에 가셔서 이 건물주 연락처 좀 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연락처 확보하시고요. 뭐 아니다 라고 하시면 없다, 뭐 안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을 받으면 그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가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뭐 5-6개 정도 이렇게 찾으시고요. 그 연락처는 네이버에 그 시공사 명을 치시면은 그 주소하고 연락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똑같은 이름인 경우가 많잖아요. 비슷한 지역에 있는 시공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공사한테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한 건물 신축하신 실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뭐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체 검색으로 회사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체 검색을 했는데도 그 시공사가 없으면 그 시공사 부도났거나 관리가 안 되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찾거나 아니면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업체 검색을 해가지고 시공사를 찾으시는데 뭐 한 10개 정도만 이렇게 리스트만 뽑아 놓으신 다음에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견적을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견적을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능성을 높여주려고 하시면, 제가 건축주다, 내가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축주인데 내가 지나가다가 이런 건물을 봤는데 이 주변에서 정말 좋은 건물이고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이렇게 수소문해서 연락을 드렸다. 저희 건물도 이렇게 멋있게 건축해 주실 수 있느냐, 견적을 좀 요청드려도 되겠느냐 라고 하시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대표이사한테 통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공사 대표이사한테 없으시면은 대표이사님 바꿔달라고 하면 누구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건축을 준비 중인 건축주다라고 하시면 바꿔주실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대표님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핸드폰 번호 달라고 하시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칭찬도 좀 많이 하시고 이런 건물 견적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잘 견적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다 보면 건물 현장들이 있잖아요. 공사 현장들. 그
현장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안전모를 작업자들이 다 쓰고 있는 현장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막 쓰레기 잔뜩 쌓여져 있고 안전모 안 쓰고 아저씨들 막 담배꽁초에 막 쓰레기 막 아무데나 막 버리고 자재도 정리가 안 돼 있어 갖고 여기가 진짜 공사 현장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는 현장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시면은 우리 현장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다니다 현장이 깨끗하고 작업자들이 이렇게 안전모 쓰고 있고 자재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장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현장이 잘 관리되고 있으면 들어가셔서 현장 소장님 누구시냐고 여쭤보시고 명함 받으시고 이래저래 해서 나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현장이 잘 관리되는 것 같아서 저도 견적을 의뢰해서 우리 집도 좀 맡기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현장 소장님이 흔쾌히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견적도 꼭 해주겠다고 약속을 할 거예요. 근데 견적은 꼭 의뢰하실 때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견적이 되지 현장 소장이나 직원들한테 견적을 의뢰하면 견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대표이사님하고 통화하셔가지고 아니면 중역 그 회사 가장 파워 센 사람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견적을 요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공사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럼 그 시공사들을 찾았으면 그 시공사가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류를 주기 전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뭐 전화해서 서류 먼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너무 일이 커지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대한건설협회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건설협회라고 치시면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그 위쪽에 보면 업체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건설업체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체 정보 그리고 건설업체 검색 그리고 건설업체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일반 검색에 상세 검색이나 뭐 폐업 업체 검색 이런 것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으시고요. 보신다고 하면 여기 업체 정보에 건설업 등록 분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건설회사가 얼마나 있나 우리 지역에 건설회사가 몇 개가 있나 라는 확인할 수 있는 대략적인 데이터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2023년 3월 14일 현재 토목 건축 공사업을 갖고 있는 건설업체가 3,097개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회사가 1,496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예. 10,000개가 넘는 거예요. 토건까지 합치면 뭐 19,000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건설회사가. 그런데 이 좋은 회사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이 많은 것 중에 19,000개나 되는 건설회사 중에 과연 이제 좋은 건설회사가 우리 현장에 맞는 내 현장에 맞는 건설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게 또 이제 관건이죠. 지금 보시면 서울의 수도권에 대부분 다 모여 있죠. 뭐 서울에는 지금 토목 건축 공사업을 갖고 있는 업체가 263개 그리고 건축 공사업 면허만 갖고 있는 업체가 1,904개. 경기도에는 지금 보시면 서울보다 많죠. 토목 건축 공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가 441개 그리고 건축 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시공회사가 2,485개. 상당히 많죠. 예. 여기서 지금 토목 건축 공사업은 뭐고 건축 공사업은 뭐냐? 실질적으로 종합건설회사라면 토목 면허하고 건축 면허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회사가 종합건설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토목 면허하고 건축 면허를 두 개 갖고 있는 회사가 토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은 많지 않고요.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건축공사업, 공사를 하는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하는 시공회사들을 건축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업만 전국적으로 지금 1,496개의 업체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10,000개가 넘는 건설회사들 중에 어떻게 찾느냐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 정보를 들어가서 보시면 일반 검색이 있습니다. 일반 검색을 누르셔서 이렇게 검색어, 지역, 시공능력, 공종별 실적이라고 뜨는데요. 주로 일반 검색하고 지역 이렇게 두 개를 검색해서 시공사를 찾습니다. 일반 검색인 경우에는 뭐냐, 내가 시공사 명을 알았을 때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다녀서 건설회사 이름을 알아요. 어느 건설회사를. 그러면 그 건설회사 이름을 알았을 경우에는 검색어로 들어가셔서 회사명에다 그 회사명을 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그 회사에 대한 자료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우리 동네 근처,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시공사를 찾고 싶다. 가까운 데서 하면 좋겠죠. 가까운 데에 있는 시공사가 우리 건물을 짓게 되면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단축이 되고 또 내 나와바리니까 내 활동 반경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건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하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집 근처 내가 공사하려고 하는 현장 근처에 있는 시공사한테 견적을 받고 싶다 그러면 지역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일반 검색에서 회사명에다가 해서 아라종합건설이라고 치고 여기 3번 검색을 누르시면 아라종합건설이 똑같은 이름인데 3개가 뜨죠. 그러면 여기 대표자 이름 아니면 그 지역 근처에 있는 회사를 클릭을 해서 그 회사의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 선택 항목에 회사명으로 했는데도 그 회사가 안 나온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표자 이름을 아셔갖고 대표자 네이버에 그 회사 이름을 치시면은 대표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대표자 이름을 대표자명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거기에 딱 내가 원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시공사가 딱 뜰 거예요. 화면처럼 건축 아라종합건설 인천 시공능력 434억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건설회사를 찾아낼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 내가 공사하고자 하는 지역에 근처에 있는 시공사를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지역을 누르시는 거예요. 지역을 클릭을 하시고 뭐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이면 서울 뭐 이렇게 도 단위로 누르신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시 단위, 군구 단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 사무실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으니까 요거를 부시고 새로 짓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 경기도 누르고 수원시 팔달구를 누르고 이 검색을 누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까 일반 검색어에서 뭘 막 검색하다가 검색을 하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검색어에 선택사항이 없음이라고 돼 있어야지만 여기 검색했을 때 쫙 나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누르면 이렇게 팔달구에만 건설회사가 이렇게 많아요. 38개나 됩니다. 38개. 엄청 많죠? 근데 이게 다 시공능력 평가의 기준으로 해서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요. 이거를 다 여기다가 막 다 연락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거를 다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공사하는 금액,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다 알 거 아닙니까? 보통 상가주택 뭐 10억 정도 하니까 여기에 곱하기 10을 합니다. 10. 내가 10억이면 100억 정도 아래 위로 시공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공사가 10억인데 500억, 1000억 하는 회사한테 견적 좀 내주세요. 공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쵸? 어느 정도 규모가 맞아야 됩니다. 그 회사 시공능력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매출이면 시공사에서 실력 좋은 현장 소장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 그러니까 내가 5억이다. 내 공사하는 게 5억이다. 그럼 곱하기 10 하면 50억이죠. 그럼 시공능력이 50억 고 왔다 갔다 하는 시공사를 찾아서 견적을 요청을 하면 그분들은 견적에 참여할 확률도 크고 그리고 큰 분쟁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시공능력이 100억 이상, 뭐 못해도 80억 이상은 돼야지 이 회사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튼튼한 회사입니다. 50억 미만의 회사들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들이에요. 아니면 뭐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업력이 얼마 안 되는 회사나 뭐 자체 공사만 하는 그런 회사든지 아니면 뭐 면허 대여만 하는 회사라든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50억 미만의 시공사들은 될 수 있으면 조금 걸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여기 원하는 시공사를 찍었어요. 아라종합건설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일이 뭐냐면 대한건설협회에 언제 가입을 했느냐가 나오는 겁니다. 이 대한건설협회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입회비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회원이 가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돈이 없어서 정회원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좀 재무 상태가 좀 안 좋겠죠. 그래서 그 대한건설협회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날짜가 써 있으면 이때 가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로 시공능력 공시라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공시. 여기 보시면 22년도 시공능력이 이 아라종합건설은 434억 6,500만 원 시공능력이 되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적이 아니고 단일 공사로 430억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다라는 회사의 능력치를 돈으로 표기한 겁니다. 이거 430억이면 엄청 큰 회사죠. 예, 그 다음에 보실 거는 2001년도,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인데 왜 2022년도께 안 나오고 21년도냐? 7월 달이 지나야지만 2020년도께 여기에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은 전전년도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은. 그래서 2021년도 건설공사 실적이 건축공사업이 얼마냐? 그럼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530억, 시공능력은 430억인데 실제 실적은 530억. 그러니까 엄청 공사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이 회사는 엄청 큰 회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기술자 수입니다. 기술자 수. 건설회사는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술 등급을 부여받은 기술자들이 5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초급 3명 그리고 중급 기술자 2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5명이다 라고 하면 그 회사들은 작은 회사입니다. 면허 빌렸을 확률이 큽니다. 될 수 있으면 기술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시공사와 계약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공사를 판단할 기준이 되겠죠. 5명의 2021년 실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좀 거르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보시면 대차 대조표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금이 얼마고 그리고 총 자본 총계가 얼마인지 재무제표를 뭐 두꺼운 걸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요거 한 장 보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사는 자산이 76억이죠. 부채는 25억 밖에 안 되고 자본금은 5억인데 뭐 자본이 지금 50억이 넘는 거죠. 이익이 엄청 많이 쌓아져 있는 아주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2021년도 손익계산서인데 매출 21년도에 매출이 얼마 470억을 했고 뭐 해서 단기 순이익이 뭐 7억 8,500 상당히 이윤이 작죠. 이거 보시면 대부분 건설회사들이 이윤 뭐 옛날같이 막 5% 10% 막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보통 뭐 한 1, 2% 정도만 봐도 엄청 선방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님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 3% 4%만 남겨도 진짜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건설회사가 실적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재무 비율. 저는 솔직히 이 뭐 첫 번째 시공 능력 공시랑 재무 비율만 봅니다.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증가 비율이 있고 매출액 증가 비율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그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계속 올라가야 되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들은 좋은 회사들이 이제 매출이 점점 차곡차곡 쌓이는 회사들은 계속 관리되어지면서 점점 발전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맛이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아주 중요하죠. 이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게 되면 자본 잠식이 돼서 이 회사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 비율은 꼭 보셔서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갔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쪽에 견적도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시공사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대한건설협회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그 시공사를 좀 추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시공사들을 한 뭐 10개 정도 추려서 전화하셔가지고 견적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찾아다닌 시공사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소개받은 시공사도 대한건설협회에서 한번 검색하셔서 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인지 안 괜찮은 회사인지를 확인하셔서 견적을 의뢰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냥 뭐 남한테 막 그냥 좋은 회사라고 해서 그냥 맡기지 마시고 내가 눈으로 내가 서류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견적에 참여하게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좀 긴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 영상 보시고 한번 대한건설협회 들어가셔서 우리 지역 근처에 있는 시공사들이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예, 한번 해보시고요.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것 좀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저희 건축주 모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예, 뭐 제 블로그도 있고 카페에 오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건축주 교육도 하고 있고 하니까 한번 카페에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같은 동변상련의 우리 건축주님들하고 선배 건축주님 그리고 후배 건축주님들하고 또 교류를 또 하시고 또 서로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